호정 13대의 전투 전문 부대인 11번대 삼석이자 완결 시점엔 부대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마다라메 이카쿠. 과거 렌지가 호정에 입대했을 때 검술 스승을 맡았었고 대장이 아님에도 만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켄파치의 밑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긴 채 석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블리치 이야기 이카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불명, 키 182cm, 본명 마다라메 이카쿠, 특징 귀등환이 총 6번 부러짐, 만해가 부러짐, 대머리. 이카쿠는 꽤 장신의 늘씬한 체형이지만 생각보다 다부진 근육질 몸을 지녔습니다. 다소 사나워 보이는 눈매를 지녔고 머리가 반짝이는 대머리이지만 이목구비가 상당히 뚜렷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마냥 사납거나 웃기기보단 호탕해 보이는 인상을 지녔습니다. 그는 과거 루콩가에서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다니던 깡패였는데 루콩가에서 자라키 켄파치와 우연히 만나 싸우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카쿠는 패배한 자신을 왜 죽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켄파치는 전력을 다한 자신과 싸워서 죽지 않은 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니 실력을 닦고 나중에 자신을 죽이러 오라 합니다. 이후 켄파치가 호정에 들어가 11번대의 대장 자리를 꿰차자 이카쿠는 켄파치를 찾아가 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카쿠는 참백도 손잡이 끝에 지혈제 연고를 담고 다닙니다. 이 연고는 이마에 난 상처에 바르자마자 흐르는 피가 멈추고 이치고에게 상반신을 크게 베어 피가 뿜어져 나올 정도의 부상도 순식간에 완벽하게 지혈해줄 정도로 효과가 대단한데 이치고는 지혈제가 끝내주게 잘 듣는다며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허구한 날 참백도가 부러집니다. 원작 기준으로 이카쿠의 시에 귀등환은 총 6번이나 부러졌고 아랑칼 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만해, 용문 귀등환마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해 상태까진 부러져도 고치면 그만이지만 천년혈전 편에서 이카쿠의 파손된 만해를 예시로 들며 파손된 만해는 2번 다시 원래대로 수복할 수 없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렌지나 이치고처럼 리마이아에게 새로운 참백도를 받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만해를 사용해도 온전한 위력을 절대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키아를 구하기 위해 정령정에 침입한 이치고를 막아서며 등장합니다. 처음엔 적당히 봐주며 이치고의 실력을 보다가 우라하라 키스케라는 스승을 뒀다는 대답을 듣자 사뭇 진지해지면서 시에 귀등환을 해방하고 전력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이치고의 주먹과 참백도의 귀등환이 3번 연속으로 부러지고 이치고에게 상반신을 크게 베이면서 쓰러집니다. 다행히 이치고가 이카쿠의 참백도에 들어있는 지혈제를 발라주면서 이후 4번대 막사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나중에 켄파치와 11번대가 이치고에게 협력하게 되면서 감옥에 붙잡혀 있는 이치고 일행을 구출해줬을 때 토센, 사진, 이바, 슈헤이가 막아서는데 이카쿠는 이바와 대치하게 되면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켄파치와 유미치카는 진지한 결투를 하지만 이 둘은 원래부터 친했기 때문인지 팽팽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술을 마시며 잡담을 나누다가 술이 떨어지자 난데없이 가위바위보로 각자의 전투 시작 위치를 정하고 진 쪽이 내려가서 술 사오는 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랑칼 편에선 그림조가 무단으로 프라시온들을 이끌고 현세에 오자 이카쿠는 에도라드 리오네스와 대치합니다. 에도라드가 레스렉시온을 해방하면서 이카쿠를 밀어붙이자 이카쿠 역시 귀등환을 해방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귀등환을 꺼내자마자 에도라드에게 박살납니다. 이카쿠는 에드라드의 거건을 등과 어깨로 어떻게든 버텨내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런 데서 쓰고 싶진 않았는데 똑똑히 봐둬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만해를 해방합니다. 상공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두 채의 붉은 용의 형상이 보이더니 용문 귀등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후 만해가 파손되었을 정도의 전력 승부 끝에 승리를 거머쥡니다. 아이젠의 현세 침공에선 카라쿠라 마을을 숨기기 위한 주술의 기둥을 지키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카쿠는 바라간의 프라시온인 치농포우와 대치하는데 치농포우는 레스렉시온 해방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귀등환이 부러지며 처참하게 개털리고 기둥도 파괴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오기를 부리며 끝까지 마네를 해방하지 않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으나 호마무라가 구해주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신대행 소실편에선 츠키시마의 부하 시시가와라 모에와 대치하고 시시가와라의 잭판 너클에 우연히 귀등한이 부러졌지만 이카쿠가 맨주먹으로 제압합니다. 천년혈전편에선 기술개발국 소속 아콘이 파손된 이카쿠의 마네를 어찌저찌 붙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관만 그럴싸해 보일 뿐 파손된 마네는 두 번 다시 원래대로 수복할 수 없어 기존의 성능을 온전히 꺼낼 수 없다는 설정이 붙으면서 확인사살 당합니다. 이후로는 전투 장면조차 스킵된 채 마스크에게 리타이어하고 치료받은 뒤 바르벨트 공략조에 참여합니다. 켄파치와 마유리와 함께 움직이다가 페르니다를 발견하지만 자신이 낄 수준의 상대가 아님을 깨닫고 마유리의 전투를 지켜보며 전투 이후 켄파치를 구해준 마유리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에필로그에선 야치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11번대의 부대장에 취임했다고 하며 렌지의 딸 이치카에게 검술을 가르쳐주며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카쿠는 해방을 하지 않은 천타로 싸우는 모습을 유독 자주 보여줍니다. 한 손에 쥔 칼집으로는 공격을 막고 다른 손에 쥔 칼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마치 이도류처럼 전투합니다. 직공계 1100도인 만큼 본인의 검술 실력 의존도가 높은데 해방 이후 창, 삼절곤, 쌍검 등 시시각각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무기로 변함에도 테크니컬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 무기술의 달인임을 보여줍니다. 이카쿠의 1100도 해방 얼령은 뻗어라 귀등한입니다. 시해는 귀등한, 마네는 용문 귀등한입니다. 해방 시 검이 창의 형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창으로 싸우다가 갈라져라 귀등한이라는 얼령을 외치면 창의 마디가 분리되면서 삼절곤으로 변해 삼절곤 특유의 변화무쌍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창술의 직선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적응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삼절곤으로 바꿔 유효타를 먹이는 심리전을 활용합니다. 직공계 1100도인 만큼 해방하면 위력은 분명히 증가하겠지만 그 대가로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지는 설정상 밝혀진 바가 없으나 엄청나게 잘 부러집니다. 진짜 잘 부러집니다. 이카쿠가 은근히 비중이 높은 캐릭터라 대단원마다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등장할 때마다 전투를 치르지만 매번 부러지면서 총 6번이나 부러졌습니다. 그렇다고 귀도를 잘 쓰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마네의 이름은 용문 귀등한입니다. 삼절곤의 각 부위가 모두 엄청나게 거대한 대검이 됩니다. 양손에 거대한 대검을 하나씩 쥐게 되며 용이 새겨져 있는 반월 형태의 가장 거대한 칼날은 이카쿠의 등 뒤에 떠있는 형태가 됩니다. 양손에 쥐는 대검은 반월검의 양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검을 각 손에 하나씩 쥔 채 쌍검처럼 공격할 수도 있고 등 뒤에 거대한 칼날을 양손으로 잡고 빙빙 돌리면서 리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답게 딱 봐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겠지만 이 마네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마네의 예열 시간입니다. 블리치에서 마네는 사신의 최종 비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5위이자 최종 비기에 예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디메리트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달리 귀등하는 매우 느긋해서 달아오르는 게 느리다며 적과 한참을 싸우며 배고 베이다 보면 용이 새겨진 음각 부분이 조금씩 붉게 물들면서 완전히 붉어진 뒤에야 비로소 마네의 최대 전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토시로의 대홍련 빅륜안도 빙하가 완전히 져야만 비로소 최대 성능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 볼 수 있지만 토시로의 마네와 깡통 성능부터 차원이 다르다 보니 이카쿠의 마네에서 더 부각되는 단점입니다. 두 번째, 내구도입니다. 근본이 귀등한 아니랄까봐 마네도 잘 부서집니다. 에스파다도 아니고 프라시온에 불과한 에도라드와의 대결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용문 귀등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별 특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위력 증가가 전부인 마네임에도 허망하게 부서지는 것조차 어이가 없는데 파손된 마네는 두 번 다시 원래대로 수복할 수 없다는 설정 때문에 이카쿠가 끝도 없이 내려치기를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수도 없이 1100도가 부러지면서 연재 내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다람의 이카쿠. 하지만 완결 시점에서도 대장이 아님에도 마네를 깨우친 사신은 정말 극소수이기에
비록 대장들과 비교하면 초라하지만 만해의 경지에 이른 사신과 아닌 사신의 영합은 천지 차이이므로 부대장들 사이에선 급이 다른 강자임은 확실합니다. 5기 명명에선 부러지지 않는 기등한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